지금 보수의 책사라고 했던 윤여준 전 네네. 장관이 네.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갔어요. 네, 저분이 그 이해창 총재한테 발탁이 네. 됐고요. 뭐 환경부 장관도 했었고 저분이 대통령 뭐 우리 박근혜 보수에 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들었고 그랬죠. 또 문재인 후보도 도왔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도왔었고 저분이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고 하셔가지고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저분하고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존경받는 정치인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 여러 분석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거의 뭐 90% 가까운 집토끼는 가다 놨다고 보고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지금 뭐 중도 보수 심지어는 뭐 저 유승민 우리 전 의원한테까지 손을 뻗쳐서 같이 가자 할 정도로 지금 외연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윤여준 장관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캠프에서 기여한 바에 대해서 그런 측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망 쪽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미 다 그 본인의 콘텐츠는 채워놓고 데코레이션 하는 과정이거든요. 무늬를 이렇게 보수 이렇게 마치 요리에다 금가루 뿌리듯이 그런 과정이에요.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만약 설령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윤여준 씨는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언제 봤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별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줄 알면서 가는 분도 좀 왜 가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를 한창 할 연령대에 있는 분이면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가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잘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잊혀지는 존재감에 두려움이 있고 또 저렇게 하는 가장 큰 0.74%로 졌는 우리 이재명 후보로 봤을 때는 절대절명합니다. 요번에 못 이기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집토끼는 이제 거의 다 이번에 충분히 후보 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이 된 사태니까 결국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번에는 절대 패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너무나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윤여준 씨가 과연 저런 선택하는데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네. 결국은 뭐죠? 자신의 존재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에 대한 미래를 잊혀져가는 두려움. 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과연 저런 분들이 저런 정치적인 비전 또 정치적인 철학, 신념, 가치 이런 것을 던지고 간다는 것은 과연 저 행정님 말씀대로 참 잘못된 일이 아닐까. 네, 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존경이나 존중의 이미지도 끝날 무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규재 씨 간 거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네. 성규재? 정규재. 죄송합니다. 정규재. 정규재 정규재. 씨하고 이제 조갑재 전 그 우리 보수 두 분인데 네. 두 분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답니다. 이재명 전 대표하고 그분들은 뭐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근접했다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정규재 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부산시장 때문에 다른 당을 만들어서 붙었어요. 그랬는데 1%도 나오지 않았어요. 부산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보수하고 우리 당하고는 국힘하고 각을 세우기 시작해서 멀어져 가는 걸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노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은 지족 불효이고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고 지지불태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원로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는 맞지만은 멈출 때는 멈추고 만족하고 이제 후학들에게 좀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로다운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원로다운 좋겠어요.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어쨌든 보수 진영이 있었고 보수의 은혜와 덕택을 특히 보수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도 의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길 때는 또 중심을 잡아주고 그랬으면은 평생 존경받는 삶을 살다가 가실 수 있었는데 뭐 윤여준 분 같은 경우에도 책사라고 하지만 이회창 대통령 못 만드는데 주축이 됐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왜냐? 200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때 공천 학살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세를 불리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았냐 이런 평가도 있고 안철수 지지하다가 문재인 지지하다가 이재명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을 지지했었는데 이 사람이 보수 책사가 맞나? 이런 의문도 드는 거죠. 정규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박근혜 때 단독도 따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부산에서 선거 1%도 안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민주당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저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분의 공통점이요?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윤여준 씨도 동아일보에서 출근했고 조갑재 선생님 조선일보 또 정규조에 마찬가지인데 네. 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하루 먹어서 하루 사는 시각이에요. 뭐 기자님한테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에 따라가니까 네, 아, 맞습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실제로 네. 긴 안목이 부재하죠. 그때 먹고 사는 타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네요. 티저의 논조보마 그렇죠. 네. 아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반대 입장에서 분명히 서다가 그렇죠.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논조가 바뀌죠. 그런 것도 내가 봤을 때 행정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됐을 때 우리 당 대표가 정동영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분한테 가장 실망한 게 그분 역시 결국 기자 출신이거든. MBC 기자. 그랬죠.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뭔 말을 할까, 어떻게 멋있어 보일까, 네. 자기 포커싱하는. 아까 말하자면 소영웅주의의 다름 아니에요. 그 공감되네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요. 네. 내일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분들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포커싱하고 오늘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냥 책임 없이 끝난다니까. 공감되네요. 이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저도 이분 기사를 봤는데 그 왜 이재명한테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력해서라고 하셨어요. 유력해 보여서. 이게 사실 무슨 가치가 있고 보수의 책사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을 선택하고 이재명을 선택한 이상 과연 어떤 전략과 가치로 그분들을 선택했느냐 본인이 유력해서라고 하나 언급을 하신 건데 그런 거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렇죠. 것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네요. 방송을 우리가 틀어보죠 이제. 네. 이 방송 지금 넘어갑시다. 황우여 선거위원장의 그 발언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후보들별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요 방송부터는 저희가 저희 방송은 마이크를 끄고 송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띄워주세요.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